안녕하세요. RTQ 엑셀 2017년 3월자 A안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안 작성 요령부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조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트 1부터 시트 3까지 전체 선택하여서 이때는 Shif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A열에 우클릭하여 열너비를 1로 조절합니다. 확인.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여 제1작업, 엔터.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 3은 제3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작업 가셔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입니다. 먼저 결제란을 미리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순서상은 세 번째 있지만 미리 결제란을 작성하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굴림 11포인트부터 주겠습니다. 자, 결제란을 쓰기 위해서는요, 먼저 4개의 열과 2개의 행, 이렇게 8칸을 잡으시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먼저 적용합니다. 그리고 결제가 입력되어야 할 첫 번째 열을 드래그하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해서 두 셀을 병합해 주시고 입력합니다. 결, Alt 엔터, 제. 그리고 그 옆에는요, 담당, 대리, 과장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담당 대리 과장을 가운데 맞춤 해줍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제란에 열은 더블 클릭하여 좁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 대리 과장의 아래쪽 열은 아래쪽 행은 행의 높이를 약간 크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결제란을 작성을 하셨으면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제란을 드래그 하시고 클립보드에 있는 복사해 보시면 그림 복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창이 뜨는데요. 바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제란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컨트롤 V 입력하시면 그림으로 된 결제란이 나타났고요. 이때 단 원본은 삭제하시오라고 지문에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원본 처음에 그렸던 결제란에 열 또는 행을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또는 우클릭하여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은 흔적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결제란은 배치를 시켜 주시고요. 자, 문제지에 보시면은 현재 H부터 J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H부터 J까지 결제란의 크기를 맞춰주시고 행은 1행부터 3행까지입니다. 행은 1행부터 3행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행부터 3행까지는요. 바로 제목, 도형이 있는데요. 이 제목 도형을 그릴 때 행의 높이가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의 높이를 약간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결제란도 같이 늘리겠습니다. 자, 제목 도형을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위쪽 리본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도형은 삽입 가시면은 도형에 위쪽 리본이라고 있습니다. 별 및 현수막에 있죠. 클릭하고 그려줍니다. 자, 이 위쪽 리본은요. 문제지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 줍니다. 그래서 도형 효과에 가시면은 그림자에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을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서식을 적용합니다. 자, 글꼴은 굴림 홈에서 굴림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 글자 색깔은 검정 그리고 굵게 채우기는 노랑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서식을 모두 적용했으면 도형을 배치시켜 줍니다. 도형은 B열부터 G열까지 가 있습니다. 드래그하여 크기 조절도 해주시고 B열부터 G열까지 그리고 리본에
모양이 조금 다르죠? 노란 색깔 점을 이용해서 드래그 해줍니다. 네. 자, 배치까지 다 끝났으면요, 입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모집 현황. 자, 제가 입력했을 때 작게 나온 것은 C열이 이따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조금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C열을 약간 넓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 맞춤, 그리고 세로 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제목 도형과 결제란을 하였고요.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는요, B4부터 J14까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4부터 J14까지를 드래그 하시고 여기에 테두리를 미리 적용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더 틀리지 않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B4부터 등록번호, 과정명, 교육, 과정, 영역에서 행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Alt, 엔터 치시고 영역, 탭키로 저는 입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강사, 모집 인원, 강좌, Alt, 엔터 입력합니다. 수강료, 탭키, 개강 1, 탭키, 개강 1, Alt, 엔터, 요일. 다시 옆에 특별 할인, Alt, 엔터, 수강료까지 입력하고 계속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간상 이 부분의 데이터는 미리 입력을 해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자,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예술 영역의 모집인원 합계는 B, C, D열을 병합했습니다. 저도 B, C, D열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으로 셀을 한 칸으로 병합하고 입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의 모집인원 합계. 자, 아래도 마찬가지로 병합되어 있죠.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인문교양 영역의 모집인원 평균. 자, 그리고 X자 모양도 병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여기는 X자 모양은요, 셀 서식을 들어갑니다. 컨트롤 1키 또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을 클릭하여 테두리에 가시면은 X자 모양이 적용할 수 있게끔 대각선이 있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최저 강좌 수강료도 3개의 셀을 병합 입력합니다. 최저 강좌 수강료. 자, 그리고 과정명 개강일까지 입력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괄호 1부터 괄호 6까지는요, 저희가 추후 함수 작업을 할 때 정답을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괄호 1, 괄호 2라고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정렬 상태를 보겠습니다.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다 입력한 다음에 먼저 모든 범위를 잡으시고 가운데 정렬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오른쪽 정렬을 주면 됩니다. 저는 쉼표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출력 형태에도 쉼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쉼표 스타일을 주면 오른쪽 정렬도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조건을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목 도형도 주었고요, 결제란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역을 주항으로 채우게 하시오 라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B4부터 J4까지는 채우기를 주항으로, 그리고 G14, 그 다음에 G14는 여기죠. G14와 I14도 채우기를 주항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에다가 셀의 과정명이 선택되도록 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H14를 클릭하시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갑니다.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때의 원본을 문제지에서 지정한 C5부터 C12를 잡아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요, 과정명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셀 서식 부분입니다. G5부터 G12 영역을 G5부터 G12 영역을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이 표시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교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1키 또는 우클릭하여 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우선 숫자이기 때문에 샵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기 때문에 쉼표 샵샵샵 또는 샵샵 0도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원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F5부터 F12 영역을 F5부터 F12 영역을 이름 정의해야 됩니다. 모집 인원이라고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다가 모집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이름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름 정의가 잘 되었나 궁금하시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가시면은 모집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작업의 표서식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함수 작업은 다음 강좌에서 보겠습니다.